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파트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끝나고 있죠. 앞쪽에도 상함수 그래프도 끝났고, 지금 상함수 활용도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 보시면 한 시간가량 테스트를 볼 거예요. B부터 일단. C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각자 여러분들은 이제 목요일 날은 상함수 그래프 있죠. 거기 테스트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와서 시험을 봐야 돼. 와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알겠죠? 와서 바로 시험 볼 수 있도록. B만. 자, 수열은 보신 바와 같이 수를 나열하는 행동이죠. 원래는 규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일단 배우게 되고, 그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보통은 항이라 부르고, 항의 표현은 A1, A2, A3 이렇게 하겠죠. 근데 A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수열 자체가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수의 모임이라는 집합. 그러면 집합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라지 A, 라지 B, 라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원소는 소문자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집합 A의 첫 번째 원소, 집합 A의 두 번째 원소 이러다 보니까 스몰 A1, 2 이렇게 써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의 번호는 자연수로 카운팅이 되죠. 1.5항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연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일반항은 수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죠. 그 수의 규칙을 알기 위함이다 보니까 그 수가 나열되고 있는 규칙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항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항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AN이라고 쓰는 것 뿐이지, 그냥 AN은 특정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수열 전체를 말하는 규칙을 보여주는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열의 목적이 되는 거고, 이제 등차 수열부터. 등차 수열은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아시는 게 있을 테니까, 너무 아는 거는 생략을 하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했었나요? A 플러스 n-1 d. 이 a와 이 d는 각각 첫 번째 항과 공차값을 말하죠. 그래서 예식을 전개하다 보면 결국은 n에 대한 일반식이 표현될 거기 때문에 항 번호 n에 대한, 이게 미지수잖아요. 이 n이 미지수예요. 그럼 n에 대한 경우는 얘는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이고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공차값이에요. 그 뒤에 붙어있는,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상수는 a-t, 첫 번째 합백이 공차값이 상수항으로 온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n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공차가 되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n에 대한 1차식.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수열이 있어요. 마이너스 1, 3, 7, 11 뭐 이렇게 되는 수열이 있죠. 그럼 이 수열은 일단 첫 번째 항도 중요하지만 공차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공차는 플러스 4. 그럼 일반항 AN은 일단 4N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건 N에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오거나 N에 2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된다 뜻이니까, 근데 숫자는 큰 거보다는 작은 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붙으면 일반항이 바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등차 중항이죠.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 항이 있어요. 전체도 되지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 항이 있다면 그 3개 항의 가운데 값을 2배 하면 양쪽 끝에 있는 2개 항의 합과 같다. 이게 성립하면 그 3개 숫자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느낌인 거죠. 그렇죠?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중항은 원래는 양쪽 끝에 있는 2개 항의 중간값, 평균값의 의미, 산술 평균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이 있죠? 등차 수열 합 공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합은 이 SN이라는 기호를 이해를 해야 되죠? SN이 뭐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강제성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어느 항부터 어느 항까지 흔히 말하는 부분합이라고 그러죠. 부분합. 일정 부분만 더하고 싶다라는 게 안 돼요. 모두 다 하라는 뜻이죠. 1항부터 n항까지 모두 다를 강제로 더하는 게 SN이에요. SN이 표현상 간단하긴 하지만 단점이 있죠. 아까 말한 시작항을 내가 임의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그마라는 게 나오죠. 시작항을 내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도록.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몇 가지죠?
두 가지죠. 하나는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공식 있고, 나머지 하나는 2분의 이 마지막 항이라는 게 실제로는 마지막이라는 게 그 수열의 마지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n항까지 합이니까 n항이 마지막 항이었던 거지. n항까지 합이니까. 근데 그 n항이 마지막 항이에요. 근데 n항은 아까 여기서 배웠잖아요. a 플러스 n-1d라고 써진다라는 거죠. 일반항이.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식이 나와요. n 가로 a가 두 번 더 쓰면 되니까 2a 플러스 이제 이 위치 n-1d가 써집니다. 그 위에는 언제 쓰는 거냐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는 미식이 훨씬 쉬워요. 계산도 쉽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주죠. 첫째 항과 공차를 준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있는 식을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비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비율이 일정한 수열은 등비 수열이죠. 그들의 일반항을 작성했더니 그 일반항의 모양은 이렇더라.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제곱. 그래서 어떤 수열이 항 번호에 1 뺀 것만큼 지수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값이 무조건 공비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항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일반항이 작성이 된다는 거였죠. 두 번째, 등비 중항. 등차 수열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등비 중항을 가게 되면 등비 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 A, B, C 순으로 봤을 때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 B 제곱이 양쪽 끝엔 두 항의 곱과 같고 B를 넘기면 B는 뿔마 루트 AC가 되죠. 약간 기하 평균과 관련된 내용이 구사가 됩니다. 이게 등비 중항에 대한 개념이었고 뭐 대단할 건 없어요. 가운데 항을 제곱해서 양쪽 끝에 곱과 같으면 이 세 개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개념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이걸 문제 어떻게 적용하냐의 차이점이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역시나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 합 공식도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공비 R-1, R의 n제곱 -1, n은 항 번호죠. 첫 번째 항. 이건 언제 써먹는 등비수열이냐 합이냐면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1-R, 그대로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 R 위에 지수, 항번 n 쓰고 이 앞에 써주고. 이건 언제 쓰냐면 R이 1보다 클 때. 차이는 없어요. R이 1보다 혹시 작아도 이거 써도 돼. 근데 이게 R이 1보다 작으면 이 값이 음수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 복잡한 분수식 계산할 때 A가 음수면 또 처리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다 집어넣고 풀어. 이게 R이 이 값이 아니고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계산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책에 보면 하나가 더 있죠? 이게 R이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네. 근데 가끔 R이 1일 때도 있죠? 가끔 1일 때가 있어요. R이 공비가 1일 때. 그럼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A가 계속 나열되죠? 그걸 다 덧셈한 거니까 NA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알고만 계시고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쓸 일은 거의 뭐 시험에서는 별로 없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등비수열의 합이 구성이 된다는 거고. 이 앞에 개념이 보면 이제 하나가 빠져 있죠. 그 개념 중에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자,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 패턴 중에 n항까지 합이 SN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많이 푸냐면 AN을 가지고 SN을 구하는 건 많이 해요. AN을 구한다는 얘기는 필요하면 첫 번째이나 공차 공비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공식을 유도시켜서 n항을 구하는 것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SN을 가지고 반대로 AN을 구하는 과정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SN을 통해서 n항까지 합을 통해서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정석적인 풀이는 이렇죠. 보통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SN에서 SN-를 빼면 뭐가 남죠? AN이 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SN은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n항까지 더하는 거죠. SN-1은 A1부터 바로 앞에 있는 n-1항까지 더해요. 그 위에서 아래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게 다 지워지면서 n항이 남아요. 그런 패턴대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정석적인 풀이긴 하나 두 번째 항부터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항은 이 식에 못 집어넣죠.
첫 번째는 n의 1이라는 뜻이잖아. n의 1 집어넣으면 S1. S1은 A1과 같아요.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S0. 0항까지 합인데 0항까지 합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수요마다 다 적용되는 굉장히 유용한 식이긴 하나 단점이 n에 1을 대입할 수 없다. 그래서 n에 1을 대입해서 만들어진 첫 번장은 이 식에서 유도하는 게 아니고 S1 값을 통해서 A1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A1은 S1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수열을 두 개밖에 안 배우죠? 등차 등비. 등차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보통 등차 수열이 이렇게 써지거든요. n제곱 플러스 2n. 이런 수열이 있어요. 다음 주어져 있는 수열은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랬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관련된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되면 이 짓 해야 돼요. Sn 바로 할게요. Sn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Sn-1 여기 n자리 대신에 n-를 대입하는 뜻이죠. 여기 n자리 대신에 n-를 대입해요. n-의 제곱 플러스 2n-1 이걸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n이 되고 이걸 분배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n제곱 이게 마이너스 1에 음수 붙으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지워지고 따라서 an은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단 일반항 2n 플러스 1은 2항부터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n에다가 2 이상입니다 라고 써주고 1항은 다시 S1 값을 대체해야 돼요. 여기다 S1,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3이에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만히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건 원래 2항부터는 이 규칙 따라 움직인다며. 근데 1항은 이 규칙에 못 넣는 거지. n에 1을 못 집어넣으니까. 못 넣었을 뿐이야. 근데 내가 A1 값을 여기 S1 값으로 정확한 A1을 구해냈는데 구해놔서 보니까 여기다 n에 1 집어넣어도 답 3 나오죠. 그럼 2항부터는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데 1항은 솔직히 장담 못했던 거야. 1항까지는 이 규칙인지 아닌지를. 근데 구해보니 1항도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네? 그럼 그렇게 두 줄 나눠 쓸 필요 없지 않나요? 그냥 뭉뚱그려서 AN은 2n 플러스 1입니다. 뒤에 딴 거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모든 소리가 이 규칙 따라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단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식이긴 해. 왜냐면 등차나 등비를 제외한 모든 수열에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때는 이 방식을 쓰는 거거든. 근데 예전 여러분 선배들은 등차 등비 말고도 여러 가지 수열들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니네는 두 개밖에 안 배워. 안 배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효한 식이긴 하나 시간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등차 등비에 맞는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방식을 두 번 각각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일 때 알아둬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SN은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N은 2분의 n 가로 2a 플러스 n-1d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럼 이 n에 대한 형태를 본다면 n에 대한 1차랑 n에 대한 1차를 곱해서 당연히 n에 대한 2차가 나왔겠죠. 식 구조가 원래 그래.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 SN이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라는 뜻이고 일반항 AN은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익히셔야 돼요.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수열의 합을 쓴 거고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쓴 거구나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AN을 가지고 SN을 구하는 게 아니고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SN은 n에 대한 2차식이네? 그럼 보통 n에 대한 2차식은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요?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 스몰을 안 쓰는 이유는 일반항에 스몰 AN이 들어가기 때문에 겹칠까봐 안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아까처럼 SM-SM-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 우리는 빨리빨리 익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2배가 n 앞에 있는 개수가 돼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상수는 요 뒤에 상수 붙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상수는 여기 있는 B 1차항 개수에서 여기 앞에 있는 2차항 개수 A를 빼내면 상수항이 나와요. 예를 들어 봅시다. SN이 n제곱 플러스 2n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2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그 짓을 하지 않고 이 방법대로 푼다면 n에 대한 1차식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여기 2차항 개수의 2배 2가 붙고 뒤에는 상수는 이렇게 뺀가 플러스 1 빨리 계산이 되죠. 그리고 이 n 앞에 있는 개수를 뭐로 보겠다고요? 공차. 이게 공차야 공차. 2a가 공차. 됐니? 유도 아까 말한 저 식에다 A, B, C를 대입하면 그냥 분배해서 빼내면 돼요. 그럼 이거 똑같이 나와요. 아까처럼 SM-SM-로. 자, 이렇게. 근데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뭐냐면 저 C예요. C요? 2차식이잖아. 그럼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상수항이 없지. 상수항이 없을 때는 제 1항부터 등차수래요. 얘가 0이야. 그럼 제 1항부터 등차수리고 이 C가 0이면 제 1항부터 등차수리고 이 C가 0이 아니면 얘는 제 2항부터 등차수리 됩니다. 그러니까 1항 빼고 2항부터만 등차 성립하고 1항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등차의 규칙이 안 맞는 숫자가 하나 맨 앞에 껴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뒤에 내가 숫자 3 하나 써봅시다. 3 하나 썼다 칩시다. 그러면 AN을 구할 때 SM-SM-잖아요. 그럼 SN 계산하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에서 n-1제곱 플러스 2n-1 더하기 3을 빼내잖아? 근데 잘 봐. 이 3은 있으나 없으나 이 식이 나오는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지. 어차피 지워질 거잖아. 이게 0이었어도 어차피 적용이 안 되는 거 빼는 거니까 0이 아닌 수가 와도 어차피 지워질 거라 이 일반항을 구한다면 전혀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만 무슨 차이를 두냐면 이게 뒤에 상수항이 0이 됐을 때는 얘가 제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였는데 이게 뒤에 상수항이 붙잖아? 이게 뒤에 이제 상수항이 붙었죠? 그러면 아까 이게 상수항이 없을 때는 1항부터였는데 이게 상수항이 붙잖아? 그럼 1항을 따로 계산해 볼까? 여기서 1항은 얼마 나오죠? 3 나오지. 근데 원래 이 식의 SN에서 1을 집어넣은 S1 값이 진짜 1항이지.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나와? 3에다 3 더한 6이 나오잖아. 맞니? 이 3이 없으면 제 1항부터 정확히 공차가 2가 성립하는 등차수열이 되는데 이게 뒤에 3이 붙으면 첫 장이 6이고 두 번째 장은 이 규칙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n에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7, 4 집어넣으면 8 이렇게 가요. 아니 뭔 소리야?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7, 4 집어넣으면 9, 5 집어넣으면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등차수열이 아니야 솔직히. 전체로 보면 이게 규칙이 안 맞잖아요. 얘 빼놓고는 등차수열이 맞다는 얘기지. 그래서 표현을 제 2항부터 등차수열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셨나요? 빠르게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다 빠르게 풀이가 돼야 돼. 양쪽으로.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데 SN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5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수열은 n에 대한 2차식. 그럼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인 등차수열이구나.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여기 2배 마이너스 n 공차가 마이너스 4짜리 등차수열이구나. 그 뒤에는 상수항은 이렇게 뺀가 플러스 7이 붙겠네. 근데 뒤에 상수가 0이네? 얘는 제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뒤에 만약에 플러스 1이 붙었어. 그러면 2항부터는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고 1항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S1 값으로 1항을 잡아준다. 1, 3 더하기 1,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반대를 볼까요? AN이 2n 플러스 1이야. 이건 일반항이죠. 공차인 등차수열. 그럼 이걸 SN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SN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가만히 있어봐.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5이니 공차가 2짜리인 등차수열이고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의 2배 6 플러스 n-1 공차 2 이걸 분배하면 2분의 n 2n 플러스 4
2분의 2n제곱 플러스 4n 약분하면 n제곱 플러스 2n. 아, 이게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또 시간 뺏기는 거예요. 봐라.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SN이 AN제곱 플러스 BN이야. 1항부터 등차라고 치고, 어차피 C는 여기서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일반항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2AN 플러스 B-A 이렇게 썼잖아?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걸 계산했던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반대가 뭐냐면 n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이지. n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이 2차항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거 있죠? SN을 쓰시오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인데 n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이 2차항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뒤에는 이 상수, 여기 뒤에는 1차항 있죠? 요 뒤에 n에 대한 개수가 붙을 텐데 이거 못 쓰지? 근데 b값이잖아. b값은 얘랑 얘가 누구예요? 지금 썼던 2차항 개수랑 여기 있는 일반항의 상수를 덧셈하면 b가 나와요. 그럼 네가 쓴 2차항 개수 1과 일반항 상수 1을 더하면 이게 2차항 개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 SN은 3n제곱 마이너스 1n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3n제곱 마이너스 n. 다음을 가지고 일반항을 작성하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 n 앞에 있는 개수는 여기에 몇 배? 2배. 뒤에 있는 상수는 이렇게 뺀가? 마이너스 4. 됐지? 그럼 반대로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거 가지고 sn을 구하시오.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1차식. 그 앞에 개수 써야 돼. 여기에 뭘 쓴다고? 반 쓴다고, 반. 그 여기 쓴 숫자, 얘랑 얘를 더하면 돼. 그럼 이게 1차항 개수가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 2분의 1. 됐나요? 이게 답이에요. 일반항이. 아니, SN은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 플러스 2분의 1 n이 이 수열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등차수를 했으니까 이제 등비수를 해봅시다. 등비수열은 꼴이 맞춰주면 돼요. 꼴. SN을 정했더니 SN이 딱 이 꼴이야.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 꼴.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이에요. 무슨 등비수열이요? n이 항 번호고 여기는 세모가 공비값이에요. 그 앞뒤에 있는 숫자 있죠? 여기는 이 숫자랑 이 숫자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절대값은 같죠. 근데 부호가 반대예요. 이 숫자가 앞뒤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등비수열이에요. 아니면 또는 쟤랑 합이 얼마이다? 0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등비수열이에요. 이게 표현의 차이점이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그럴 때 이걸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식은 이게 공비잖아요? 공비 갖다 쓰시면 돼요. 대신에 합에서 공비는 n제곱이지만 일반항에서 공비는 n-1제곱이죠. 원래 일반항 n-를 붙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첫 번째는 이 규칙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는 S1 값을 구하시면 돼요. S1이 첫 번째이니까. 연습해 봅시다. 해도 SN을 정리해 봤죠. 그때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게 뭐라고요?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일반항 A는 이게 공비예요. 조심할 것, 이거 꼭 n이어야 된다? n 아니면 안 된다. 좀 이따 딴 걸로 한번 연습해 볼 텐데 어쨌든 무조건 n이어야 돼요. 그럼 제가 공비야. n-1제곱. 그럼 첫 번째는 여기다 S1에다, 여기다 n에다 1 집으면 돼요. 6-3. 3. 이게 일반항. 좀 바꿔볼까요? SN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이게 등비수일까? 얘는 이렇게 되지. 다시 정리해보면 6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근데 이 뒤에 숫자가 안 맞네?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돼요? 얘도 제2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야. 규칙이 안 맞으면. 뒤에 숫자가 안 맞으면. 아, 얘는 제2항부터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일반항 A에는 어쨌든 2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이 공비는 변함이 없어요. 2의 n-1제곱.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6-3이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꼴은 무슨 꼴이죠? 6 곱하기 2의 n제곱 d가 이걸 원해, 이거를. 앞에 숫자에 맞춰줘야 돼. 됐니? 그럼 이 꼴일 때 첫 번째 항은 n에 1 집어넣으면 2, 6, 12 빼기 6이니까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얘는 2항부터 성립해요. 왜죠? 이게 안 맞으니까 숫자가. 안 맞았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까 좀 6 나올 테니까. 근데 원래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여기다 n에 1 집어넣으면 2, 6, 12 빼기 3이니까 9 나와요. 첫 장이 9인 거야, 이거는. 이렇게 짜 맞추면 돼. 아셨죠? 혹여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봐라. SN은 3 곱하기 2의 2n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문제를 바꿔서.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의 합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 k는 얼마? 3? 아니야. 왜 아니야? 아, 죄송해요. 내가 착각했네요. 맞아요, 3. 3은 맞아요. 다른 포인트를 설명하려는 게 3 맞아요. 왜 3입니까? 그러면 3 곱하기 2의 제곱 4가 공비예요. 아셨죠? 2n이니까 2를 공비로 보면 안 돼요. 4가 공비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일반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되려면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가 절대값은 보았는데 보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K값은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숫자를 바뀌어서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K값 구하시오. 그럼 아까처럼 3일까? 아닐 거라는 얘기죠. 이거 다시 정리해 줘야 돼요. 3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k 이렇게 분리해 줘야 돼요. 6 곱하기 이렇게 분리해 놓고 6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k값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러면 좀 더 아까 말처럼 SM- 이런 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원활해지고 좀 더 편해지는 거죠. 계산상 의미가 좀 쉬워지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자. 등차 수열 할 때는. 오늘 아마 뒤에 등비수열까지는 시간상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등차 수열 할 때 이런 거 알아두면 이건 좀 이따 문제 보면서 할게. 문제 보면서. 자, 오늘도 일단 대표형 하나, 필요하면 상 하나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에서 A5 값. 등차수에서 A5는 굉장히 표기법은 단순하지만 계산상 좋지 않죠? 뭐로 바꿔야 돼요? A5는 A 플러스 4D로. 왜죠? 그러면 일반항 구하는 작성하는 방식이죠. 이거잖아요. 그 얘네다 5 대입한 거거든. 그 4D, D가 이제 4D로 바뀐 거죠. 그게 마이너스 5.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또 대입하게 되면 A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5. 따라서 A 값은 첫 번째 걸 줄여서 A라고 쓰죠. 3. 그럼 AK가 마이너스 41. AK는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2짜리 등차수리잖아요. AN으로 먼저 쓸까요?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 등차수리니까 마이너스 2N으로 가겠죠. 근데 첫 번째 뭐 나와야 돼요? 3 나와야 되니까 N에 1점은 3 나오려면 뒤에 5 붙어야 되겠죠. 여기다 K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41. 따라서 K값은 얼마인가요? 23. 이렇게 되겠다. 전형적으로 눈대중을 풀다가 틀리는 문제입니다. 대충 풀다가 아 이거 아니야? 이러다 틀리는 문제인데 조금 귀찮아도 한번 나열해 봅시다. 저렇게 숫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는 뭐 하냐면 홀수항만 갖다 써요. 그럼 첫 번째 시행을 이렇게 1로 쓴다면 첫 번째 시행에서는 1, 3, 5, 7, 9, 11, 13, 17 뭐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두 번째 시행은 첫 번째 시행에서 얻어진 숫자 이거예요. 거기에 다시 홀수 번째만 씁니다. 그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1, 5, 9, 13 그 뒤에 이 뒤에 뭐 나요? 1, 3, 5, 7, 9, 11, 15 빠졌네. 15, 17,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세 번째 싱에서는 다시 여기에 홀수항 1, 9, 17, 1, 9, 17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섯 번째까지 나열하기는 조금 귀찮죠? 근데 여기서 빨리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규칙성이 뭐였냐면 첫 시행에서는 이 항과 항사의 공차가 얼마였죠? 플러스예요.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는 얻어진 공차값은 4고 세 번째 시행에서 얻어진 공차값은 무슨 규칙이죠? 무슨 규칙이에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에 1, 2, 3이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2의 거듭 제곱으로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이러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섯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는 당연히 1이죠. 무조건 1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공차가 2의 6제곱인 숫자가 더 쓰면 되죠. 2의 6제곱 64잖아요. 거기다 1 더했으니까 65가 두 번째 항이 돼요. 자, 이 수열의 네 번째 항을 구하는, 네 번째면 그렇게 크지 않잖아. 한번 계속 64를 더해도 할만해. 하지만 뭐 네 번째 항이나 뭐 40번째 항 구하시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규칙은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을 An으로 둔다면 A는 공차가 얼마? 64. 64n. 근데 n에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빼야 되죠? 얼마를? 63을. 거기다 네 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4 집어넣으면 64 곱하기 4 빼기 63 이러면 네 번째 항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자, 7번 문제. 보통 저 등차 수열은 저런 표현 좀 좋지 않다고 그랬죠? 어떻게 쓰면 좋아요?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8d 25. 여기는 a 플러스 4d 플러스 a 플러스 10d 40. 이거 뭐 하시면 됩니까? 연립해서 AD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10번. 이게 좀 재미난 문제인데 공차가 양수인 등차 이런 거 괜히 주지 않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차가 양수라는 말 의미가 있을 테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요값을 구하시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상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죠. 4D 플러스 A 플러스 8D 0. 그럼 2A는 마이너스 12D니까 A는 마이너스 6D 이렇게 되겠죠. A와 D의 관계가 나왔어요. 그 다음은 공차가 양수잖아. 생각을 해봐. 공차가 양수야.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항 번호가 커지면 숫자도 커지는 거죠. 근데 5항과 9항을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이거나 아니면 둘은 절대값은 같은데 뭐가 반대여야 되죠. 근데 둘 다 0이면 공차가 양수겠니? 둘 다 0이면 공차가 0이라는 거 아닌가? 그럼 규칙이 안 맞을 테니까 분명히 둘은 서로 다른 숫자인데 A5와 A9를 더해서 0이 된다는 뜻은 서로 반대 부호죠. 그럼 A5가 음수이면 A9는 양수. A5가 양수이면 A9가 음수. 근데 A5가 양수인데 A9가 음수이면 숫자가 작아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A5가 음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니? 근데 얘를 풀어줘야 돼. A5는 마이너스 A5가 되고 A7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를 만족하는 값과 이렇게 되는 거를 만족하는 값을 또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 문제가 상이 나온 이유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이제 잘 봐. 이제부터 잘 봐. 다른 풀이를 할 거야. 원래는 저렇게 풀면 이제 시간을 잡아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풀이. 뭘 보냐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A5 값을 구해요. 그리고 A7이 왜 뜬금없이 A7인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가만히 있어봐라. 얘랑 얘를 더한 거거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죠? 왜 하필 A7이 여기 있을까? 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여기는 A7은 A6과 A8의 등차 중앙이지.
근데 이렇게 두 칸씩 떨어져서도 공차가 벌어질 뿐이지 어쨌든 H7이 A5와 A9의 등차 중앙이라 봐도 되잖아. 그러면 A7의 값은 A5랑 A9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이잖아요. 근데 문제 보면 A5와 A9의 합이 얼마예요? 0이기 때문에 A7이 뭐가 되죠?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쟤는 음수잖아. 그럼 A5는 6. 따라서 A5는 마이너스 6.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A5 갖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풀려고 낸 문제입니다. 아까처럼 막 나열해서 막 일일이 노가다 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노가다가 다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40이고 제 구항이 17인 등차수를 A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풀이가 선생님 일단 먼저 풀이를 해보드리면 사항이 40이잖아요. 그다음에 구항이 17이지. 이제 이렇게 풀겠죠. A 플러스 3D 42 그렇죠? 그다음에 A 플러스 8D 17 이거 연립해서 AD를 구한 다음에 이 AD를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작성하겠지? 근데 일반항 작성했는데 그 숫자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니까 1차 부등식을 풀면 되죠. 이거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n값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풀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략을 할게요. 이 계산은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자, 다른 풀이를 봅시다. 이게 제일 일반적인 풀이야. 아까 그리고 좋은 풀이야. 근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1, 3, 5, 7, 9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등차수율이야 이게. 등차수율인데 얘가 1항이고 2항이고 3항이고 4항이고 5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선행을 할 때는 굳이 이런 거를 뭐 선생님이 힘주어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선행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떤 팁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봐. A2에서 A1을 빼면 얼마죠? 2지. 2가 공차 아니야? 근데? 공차가 정확히 말하면 한 번 계산된 거예요. 근데 A3에서 A1을 빼면 4죠. 4는 공차가 몇 번 계산된 거예요? 2번 계산된 거예요. A4에서 A1을 빼면 7에서 1 빼면 6. 6은 공차가 몇 번? 3번이에요. 근데 뒤에 꼭 1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5항에서 2항을 빼면 9에서 3 빼면 6이잖아. 6이 공차 몇 번이에요? 자, 뭘로 느낄 수 있냐면 공차값은 무조건 계산되고 있는 거지. 항과 항을 빼게 돼. 등차수일 때 어디서 어디를 빼든 간에 항과 항을 빼게 되면 공차는 항상 계산이 돼요. 물론 뒤에서 앞을 뺐을 때입니다. 근데 숫자를 보니까 얘는 공차가 한 번, 얘는 2번, 얘가 3번. 무슨 규칙이죠? 2 빼기 1, 3 빼기 1, 4 빼기 1을 따로 움직인 거예요. 얘도 보면 공차에는 무조건 곱셈되어 있는데 5에서 1을 빼면 공차 3번 계산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2에서 5항까지 하려면 공차 3번 더 셈했어야 되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려는 게 그거예요. 네 번째 항이 40이야. 아홉 번째 항은 17이야. 그럼 아홉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면 공차 D가 몇 번 계산돼? 5번 계산돼. 이거 빼봐.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D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이 수열은 일반항이 마이너스 5n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항이 40이 나와야 돼. 여기 4 집어넣어서 40이 나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62가 붙어야죠. 여기 4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0, 40이 나오려면 뒤에 62. 이게 일반항이야.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2, n은 대충 얼마죠? 10, 12 얼마. 따라서 몇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부터 이 수열은 음수가 나타납니다. 라고 알 수 있죠. 괜찮아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두면 나쁘진 않아요. 어떤 규칙인지 알겠죠? 뭐 등차수일 때만이다. A10, 20, A15, 80 이러면 어쩌라고? 항이 딱딱 두 개만 딱딱 나왔을 때는 등차수일 때는 A15 빼기 A10은 60. 근데 이거는 공차가 몇 번? 5번. 따라서 D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수열 일반항은 12n으로 가는데 n에 10 집어넣으면 120이잖아. 근데 20 나와야 되는 게 뒤에 뭐 빼야 돼요? 100 빼야 되는 거지. 그게 일반항인 거죠. 14번. 다음 수열 A와 B는 n이 자연수일 때 이건 뭐 숫자를 써봐야 되지 않을까? 교집합을 계산하라고 돼 있거든. 그럼 이 숫자를 써보면 여기는 그냥 1357 그죠? 좀 여러 개 좀 써볼게요. 어디까지 규칙에서 찾아야 되니까. 뭐야? 19, 21, 이 정도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1 집어넣으면 5, 30 커지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집합을 찾습니다. 5가 겹치고, 11이 겹치고, 17이 겹치고, 23이 겹치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나열해 보니 5, 11, 17, 23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공차가 얼마짜리죠? 6짜리예요. 그럼 이 수열을 CN으로 둔다면 CN은 6N으로 가겠지. 근데 N에 1 집어넣어서 5 나와야 되니까 뒤에 빼기 1이 붙어요. 처음으로 4자리 자연수, 이 수열이 처음으로 4자리면 1000부터 아닌가요? 1000 이상이 될 때 4자리가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면 6에는 1001, 따라서 n은 166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몇 번째 항부터 4자리가 되나? 167번째 항. n은 167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는 이런 것도 좀 알 필요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게 공차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 공차가 2짜리였지. 얘는 공차가 3짜리예요. 공차 2짜리와 공차 3짜리의 공통된 항은 공차 얼마짜리? 6짜리. 2와 3의 최소 배수인 6이 공차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참고라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고. 15번 문제. 이런 건 내신의 단골이죠. 너무 단골이라 4와 109 사이에 14개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었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이랬을 때 A6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했죠. 첫 번째는 얼마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 A1과 겹치니까. 이 수열은 그냥 집합 B라고 합시다. A는 있으니까. 그럼 4는 B1이 되죠. 그럼 여기는 109는 몇 번째이에요? 16번째이죠. 이렇게. 그럼 이 수열은 첫 번째이 4이고 16번째이니까 B 플러스 15D 얘가 109.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15D는 105. 따라서 D는 7. 됐죠? 그럼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지. 그리고 그 수열의 일반항 BN을 쓰시오. 그러면 공차가 7짜리인 등차 수열이니까 7N. 근데 이 수열의 첫 번째이 4 나와야 되니까 뒤에 빼기 3. 됐죠? 문제에서는 A6 구하랍니다. 우리는 A6을 구하는 게 아니고 A6은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에요? 7번째 항이죠. 그렇죠? 7 집어넣어야 돼요. 7, 7, 49, 마이너스 3. 46.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이런 것도 잠깐 팁이지만 이런 거 했잖아요. 항, 등차 수열인데 항 하나가 주어진 숫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요. B16 빼기 B1은 이거 빼면 105. 공차가 몇 번? 15번. 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생략할 수 있다는 거겠죠. 17번. 3과, 아까 그 문제를 또 연장해서 3과 12 사이에 m개수를 집어넣는데 또 다시 이어서 이번엔 12와 39 사이에 n개수를 집어넣어서 전체를 등차수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n의 숫자와 이 m의 숫자는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 관계에 있는 개수를 찾아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워지죠. 이 수열을 보니까 전체 항이 여기는 몇 개예요? m 플러스 2개? 여기는 몇 개예요?
n 플러스 2개. 그치? 그럼 전체 항은 몇 개야? m 플러스 n 플러스 4개. 근데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렇게 풀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 팁이 있잖아. 약간 팁. 팁? 약간 팁? 무슨 팁? 여기를 끊어서 봅시다. 여기서 여기를 빼지. 그럼 10에서 3을 빼면 9. 9는 공차 D가 몇 번 계산되는지 알면 돼요. 얘는 1항이고 이거 그냥 B까지 있으니까 그냥 C라고 하고 얘가 C1이고 얘는 C M 플러스 2죠. M개에다가 하나, 두 개 더 셈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빼면 공차가 몇 번? M 플러스 1번. 이거는 여기로 봅시다. 39에서 11을 빼면 얼마예요? 27이에요. 27은 똑같은 등차수열이니까 공차 D가 몇 번이냐는 건데 얘가 CM 플러스 2야. 얘는 C, M 플러스 N 플러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니, 여기 할 게 없네요. 여기만 따집시다. 여기는 항이 몇 개? N개. N개다 몇 개 더 있죠? 2개. 그죠? 그럼 얘는 C. 아니야. 전체를 봐야지. 잠깐만. 보세요. 전체 항의 개수라고. 여기는 몇 개? M개. 아까 계산을 잘못했구나. 여기 M개, 여기 몇 개? N개. 그리고 한 몇 개 숫자? 3개 숫자.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M 플러스 N 플러스 3이죠. 그럼 요렇게 빼보세요. 요렇게 빼면 D가 몇 번? M 플러스 N 플러스 3에서 M 플러스 1을 빼면 N 플러스 1이 남죠. 위에다 3 곱하면 얘랑 똑같아지네? 위에다 3 곱해보세요. 그럼 27은 3D 곱하기 M 플러스 1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같은 식이잖아요? D 곱하기 N 플러스 1과 3D 곱하기 M 플러스 1은 같은 값이고 이게 지금 공차가 0, 1이 없는 숫자죠? 공차가 0이 아니니까 D로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남은 건 M 플러스 1은 3M 플러스 3 넘어가면 N의 값은 3M 플러스 2 따라서 P 값은 3 Q 값은 2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자,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을 세수가 나왔는데 등차가 나왔어. 그럼 보나마는 뭐예요? 등차중항이죠. 등차중항. 가운데 A가 등차중항. 가운데는 항을 2배 하게 되면 양쪽 끝에는 2개 항의 합과 같다. 2로 약분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8. A제곱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8. 따라서 A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시오. 2를 더하면 2 이렇게 만듭니다. 아이고 감기가 아직 안 나쁘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줄, 세로줄, 세수가 각각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가로줄 이렇게 세 개가 등차수열. A, 0, B가 등차수열. C, D, -E 등차수열. 8, E, F 등차수열.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세로도 이렇게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들어준 거고 헷갈릴까봐. 자, 이랬을 때 A 더하기 C 빼기 E 이거는 짝이 이렇게 하면 져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딱 봐도 짝을 이렇게 짝지라고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짝지를 한 거죠. 그럼 A와 C가 더해지도록. 근데 A와 C를 이렇게 A와 C가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되죠. 얘는 이 C는 A 플러스 8이잖아. C 앞에 개수가 붙기 때문에 좀 안 맞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로로. A 플러스 B는 여기 2배, 0과 같고, C 마이너스 E는 ED와 같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E와 F도 더해야 돼요. E와 F 이거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또 E의 2배가 되죠.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F 각각 나오도록 이렇게 배열해보면 이렇게 E와 0을 더한 값은 ED랑 같고 F와 B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4랑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식을 A와 C로 각각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B, C는 ED 플러스 E, E는 ED, 그 다음에 F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여기다 집어넣어요. A는 마이너스 B, C는 플러스 2D 플러스 E. E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D. F의 부호 반대, 플러스 B 플러스 4. 이게 지워지네요. 이렇게 낸 이유가 있네요. 정답은 6. 이렇게 됩니다. 자,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이 24, 제곱의 합이 200일 때 등차수를 이루면 이렇게 숫자를 A, B, C 이렇게 두는 건 굉장히 생각 없는 행동이죠. 등차수를 이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둬야 돼요?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두거나 가운데 A를 두게 되면 앞에는 공차 뺀 것, 앞 뒤에는 공차 더한 것. 맨 끝에 A를 두게 되면 공차 한 번 빼고 공차 두 번 빼고. 보통 이렇게 두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가운데가 제일 낫죠. 이 문제도 지금 세수의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수를 이렇게 두자. A 마이너스 D, A, A 플러스 D 이렇게 두는 게 유리하다. 그럼 4개 수는 어떻게 둬야 돼? A 마이너스 3D, A 마이너스 D 공차가 2D만큼이에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되면 정확히 좌우 대칭 형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짝수항일 때는 가운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양쪽에 공차를 2D만큼 벌려놓고 좌우 대칭 형태를 쓰면 좀 유리한 겁니다.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되는데 좀 귀찮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세수의 합 3A는 24. 따라서 A 값은 8임을 알았고요. 제곱의 합, 그러니까 8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8-D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8 플러스 D의 제곱. 그게 200. 얘는 64, 64, 64 몇 번이에요? 3번이네. 64가 3번이면 얼마예요? 192. 여기 마이너스 16D, 여기 플러스 16D 지워지겠죠? 그럼 D제곱이 2번, 2D제곱. 200. 따라서 2D제곱은 8, D제곱은 4. D값은 뿔마 2.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있나요? 이식 더해지면 여기 D가 2면 얘는 2 작고 2 큰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쪽이 2 크고 이게 2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예를 들어 뭐 135 이렇게 써졌느냐 아니면 531 이렇게 써졌느냐 차이점이지. 어차피 세수의 곱을 계산할 때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그냥 D 2 값을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면 8-2, 6, 8, 10 이렇게 되겠죠. 그 세수의 곱이니까 48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랬고 네, 여기 28번. 자, 주어되는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 A3이 마이너스 5, A7이 마이너스 20일 때 이 수열의 첫 장부터 15항까지 합을 계산하시오. A3은 A 플러스 2D 마이너스 5, A7은 A 플러스 6D 이렇게 해서 둘을 연립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AD를 구해요. 구한 다음에 S15를 구하는 거니까 SN 값이 필요하죠. SN은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의 2배 플러스 항수 빼기 1. 여기다가 이제 공차와 A 값, 첫 번째 항 A와 D 값을 집어넣으면 일반항 SN에 대한, 이제 N에 대한 일반식이 나올 테고 거기다 이제 1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래도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썼던 방식을 다시 한번 보면 A7에서 A3을 빼면 공차, 이게 등차수리니까 공차가 몇 번 계산돼요? 4번. 그죠?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6. 따라서 D값은 마이너스 4. 됐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일반항. 마이너스 4n. 그때는 세 번째 항에 마이너스 5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3집을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5 나오려면 플러스 7 붙어야 되죠? 됐니? 우린 어디까지 합을 구하는 건가요? 1항과 15항까지 합을 구하죠. 1항은 얼마예요? 3. 15항은 마이너스 6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0.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60 플러스 7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5항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2분의 항수 15개. 첫 번째 항. 이제 이걸로 계산하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잖아. 첫 번째 항 3. 15항 마이너스 53. 그러면 이렇게 합분하면 얼마나 나요? 15 곱하기 마이너스 25.
일단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에 10 곱하면 250에, 250에다가 뭐 더하는 거예요? 125를 더한 거죠?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75.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 값이 36, A6은 11. 다음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절대값을 씌운 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지? 이게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이게 다 양이면, 이게 절대값 씌울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느낌상 양음이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은 A. 이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풀어도 되겠죠. A 값은 36. 6항은 A 플러스 5D. 바로 대입하면 되니까. 이게 11. 집어넣으면 36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D 값은 마이너스 5. 됐죠?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5N. 첫 번째 항에 36 나오려면 뒤에 뭐 붙여야 돼요? 41? 네,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6인데 이게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5잖아요? 숫자가 점점점 어떻게 되죠?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26, 그 다음에 21 이렇게 이제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이게 양수일 때는 계속 절대값이 붙여도 답이 양수로 나올 텐데 언젠가부터는 답이 음수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숫자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어디까지 양인지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이 일반항의 숫자가 어디까지 양입니까? 그럼 ON의 값은 41보다 작은 거고 따라서 n은 8점 얼마죠? 그럼 8항까지가 양이라는 얘기야. 양이 되기 위해서는 8항까지입니다. n이 1부터 8 될 때까지. 그래서 1항부터 8항까지는 양인 거고 숫자가. 그 다음에 9항부터 어디까지요? 20항까지는 음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들이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8항과 9항까지 따로따로 계산해봅시다. 8항까지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여기를 따로 계산하자. 이렇게 따로.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아까 첫 번째 항이 얼마죠? 36. 8항은 얼마야 그러면? 여기다 8 집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8 집으면 1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합을 계산합시다. S8 그러면 2분의 항수 8개 곱하기 첫 번째 항 36 더하기 마지막 항 1. 그럼 얘를 약분하면 4에다 37 곱하면 204에다가 37을 곱하는 거죠. 얼마요? 148. 자, 이렇게 됐고 이건 따로 구합시다. 따로. A군은 얼마예요? 이 수열의 9번째 항.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20은 마이너스 59예요. 근데 여기 절대값 붙었잖아요. 이 사이 원래 나왔는데 이제 음을 다 양수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항이 총 몇 개인가요? 여기만 따로 계산하자. 항이 총 몇 개예요? 12개예요. 총 20개 중에 8개 뺐으니까 12개. 12개 항을 덧셈하는 거니까 총 항의 수는 12개. 그 여기서의 첫 번째 항은 이거지? 4. 양수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항은 이거죠. 59.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6 남고 6 곱하기 이거 얼마니? 63 곱하기 6 얼마죠? 378. 얘랑 덧셈하면 저 합이 나온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붙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34번 문제. 자, 이것도 아까랑 같은 문제 배열이죠. 아까 왜 이게 수열이 함 나오기 전에 이런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때 한 것처럼 여기 항은 첫 번째 항, 여기 항은 몇 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그렇지? 그럼 87에서 3을 뺀 값은 공차가 몇 번 계산된 거예요? n 플러스 1번 계산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이 수열을 이 전체를 B로 본다면 B1은 3, B, n 플러스 2는 87 이렇게 된 거겠죠? 그냥 하는 걸로. 그럼 그냥 하는 걸로 이 수열은 어떻게 표현되죠?
첫 번장이 3이고 얘는 n 플러스 2번 장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할까요? 귀찮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요렇게 빼면 얼마 남죠? 84. 근데 얘는 공차가 몇 번? n 플러스 1번. 네. 이 수열의 모든 항해합이 720이래요. 모든 항해합? 모든 항해합이라는 게 총 몇 개 항해죠? n 플러스 2개 항해죠. 그럼 Sn 플러스 2는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장의 2배 6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D. 아직 공차가 뭔지 모르니까. 얘가 얼마예요? 720. 됐죠? 그러면 n 플러스 2 곱하기 여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써볼게요. 6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러면 1440 여기까지 됐겠죠? 그리고 n 플러스 1 안 나왔으니까 네 여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네요.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맞나 했네? 안 맞으면 너무 역수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야 했더니 우리가 쓴 항이 n 플러스 2개죠. 그럼 여기는 항수 빼기 1이니까 n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맞죠? d 곱하기 n 플러스 1이 84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84를 집어넣으면 돼요. n 플러스 2 곱하기 여기에 84. 그럼 미리 곱할 필요도 없겠죠? 여기서 약분시켜야 되니까. 2를 더하면 90, 이걸 2로 나누면 45, 720. 그럼 720을 45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18? 맞나? 720을 45로 나누면 16이에요? 그렇죠? 네, 18. 그럼 이게 n 플러스 2가 18이니까 따라서 n의 값은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착오가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합과 일반항을 적절히 섞어서 푸는. 자,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6항까지 합은 66이에요. 그러면 쓰임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x6은 66. 그 다음에 첫 장부터 12항까지 합 S12는 276. 그 다음에 첫 장부터 18번째 항까지 합 S18은 얼마입니까?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S18을 구하려면 위에 있는 두 식을 통해서 당연히 첫 번째 항과 이건 일반항을 몰라서 6번째 항이나 12번째 항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를 마지막 항까지 합은 알게 6번째 항까지 합은 알지만 6번째 항이 뭔지를 모르고 또 첫 번째 항도 뭔지 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을 써야 되죠. S6은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항수 빼기 1 5D 그게 66. 그 다음에 S12는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2배 플러스 11D 276. 계산이 좀 귀찮은 문제일 수밖에 없긴 해요. 둘을 연립합니다. 그럼 이제 약분을 먼저 해봅시다. 이게 3 남겠죠. 여기 약분하면 6 남을 거예요. 그리고 3을 또 약분합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22가 남겠죠. 위에는 2a 플러스 5d는 22가 나왔고요. 아래는 약분하면 6 남았고 이렇게 6 약분하면 여기는 6, 4, 24에 66, 36, 46. 그래서 2a 플러스 11d는 46 이렇게 되죠. 연립하려면 아래에서 위를 빼볼까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6d가 남고 46 빼기 22, 24. 따라서 d는 4. 네, d값 4를 위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4, 5, 20 넘어가면 2, 2a가 2, a 값은 1 됐어요. 그럼 이게 S18을 구하는 문제니까 S18은 2분의 항수 18개 곱하기 첫 번째 항 A의 2배 2 플러스 항수 빼기 1 17 곱하기 공차 4
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볼까요? 약분하면 여기 1 남고 여기는 2가 남죠? 그러면 18 곱하기 34에 1 담은 35. 그렇겠네요. 이걸 곱하면 네. 이걸 20을 곱하면 750이죠? 거기서 2 뺀 거니까 70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요? 68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계산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20-2지 35 이렇게 분배하면 750이고 여기서 이렇게 2를 곱한 값인 70을 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답 처리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가장 좋은 풀이고 가장 많이 쓰는 풀이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패턴화돼서 되는 문제가 한 4, 5년 만에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패턴화가 뭐냐면 잘 봐. 그리고 혹시 눈치가 좀 빠르셨던 분은 이건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눈치 챘나요? 눈치 못 챘나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1항이고 여기가 6항이고 여기가 12항이고 18번째예요. 항이 몇 개씩이죠? 6개씩이에요. 여기까지 합이 A1부터 A6까지 전체 합이 66. 그 다음에 A1부터죠. 이건 S12는 A1부터 276, 그러니까 12까지 합이 276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10. 됐죠? 이렇게 얼마 차이 나요? 144. 그럼 이렇게 얼마 차이 날까? 144 차이 나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354. 그럼 S18은 66 더하기 210 더하기 354 하면 정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정도는 물론 믿고 써도 되죠. 선생님은 니네들한테 뭐 거짓말 할 건 아니니까. 자, 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걸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게 간단한 예인 거니까. 봐. A. 첫 번장이에요. 두 번장은 A 플러스 D. 세 번장은 A 플러스 ED. 이게 뭐냐면 S3이에요. 이해됐니? 그러면 S6은 이거 살짝 지우고 S3은 3A 플러스 몇 대요? 3D죠. 그럼 S6은 6A 플러스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다 할 게 아니니까 S3은 이거죠. 그러면 S3은 이거지. 이렇게 쓸게요. 1항, 2항, 3항을 다 더하면 3A 플러스 3D지. 근데 내가 여기서 4항, 5항, 6항만 딱 3개씩 잘라서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3A 플러스 12D. 그치? 그럼 그 다음 3개 항이면 A6, A7, A8. 이게 6이다. 잘못 썼네요. 이게 A7, A7, A8, A9를 다 더하라면 A7은 A 플러스 6D, A 플러스 7D, A 플러스 8D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3A 플러스 21D. 맞니? 잘 봐.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건너갈 때마다 몇 D씩 계산되죠? 9D씩 계산되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항부터 1항, 2항, 3항을 주르륵 더했을 때와 그다음에 4항, 5항, 6항을 끌어서 또 3개, 등차수를 3개도 끌어서 더했을 때와 7항, 8항, 9항 이렇게 항의 개수가 똑같은 것들을 잘라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기 나온 숫자와 여기 나온 숫자와 여기 나온 숫자가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루죠? 등차수를 이루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숫자가 너무 딱 잘라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6가지 합, 12가지 합, 18. 보면 6의 1배, 6의 2배, 6의 3배 이렇게 딱 항의 개수가 동일하게 배열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아까처럼 막 복잡하게 연립하지 않아도 답을 좀 손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등비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등비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믿으면 안 되지. 그러면 가끔 선생님들이 모르실까? 출제자가 이걸 모를까?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내는 문제도 있지만 어딘가에서 문을 이렇게 가져오실 때도 있잖아. 근데 그 가져올 때는 누군가 출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출제자가 이걸 모르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빠르게 해서 얘네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패턴화 시켰구나. 유형화 시켜서 이거를 내가 출제한 바는 어떻게 출제한 거죠? 첫 번째 공차항을 이용해서 SN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연립해서 AD를 구한 다음에 이 AD를 내가 원하는 항에 대입해서 그들의 합까지 계산하는 이런 걸 요구한 건데 그걸 다닥닥닥 하더니 그냥 간단히 딱 답을 구해버려. 그럼 출제한 의도가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겠죠. S6은 66. S10은 240. S15를 구하시면 이렇게 내겠죠. 그럼 이제 규칙이 안 맞는 거죠. 이게 간격이 안 맞잖아. 그러면 아까처럼 연립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연립해서 아까 뭐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5D 이게 얼마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9D 이게 얼마 얘네들이 연립해서 AD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만약에 운 좋게 등차나 등비 문제에 이렇게 얻어 걸리면 이제 땡큐인 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물론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거를. 근데 알면 그럼 손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또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S10까지 10항까지 합이 예를 들어 100이었어요. 쉬운 걸로 할게요. 20항까지 합이 200이었어. 그럼 S30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잘라 놓는 거죠. 3칸 잘라 놓고 여기까지 하면 100.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300으로 쓰죠? 300. 여기까지 합은 100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300이지. 그럼 여기 얼마 남죠? 200이 남아요. 얼마씩 결sem됐죠? 나중에 등비할 때는 몇 배로 가야 되는데 이건 등차니까 얼마의 차이가 납니까? 100. 그럼 얘도 얼마? 100. 여기 얼마예요? 그럼 또 다 300 쓰면 안 된다.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은 얼마예요? 600.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좀 쉬워집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건 또 이거대로 좀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냈으니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